자, 지난 시간에 6번 문제 풀다가 끊어진 것 같은데 6번부터 보고요. 11번도 같이 풀기로 했었지. 이거 풀고 진도를 조금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6번 문제 먼저 보면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1 플러스 i일 때 실수 a, b의 값을 구하시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실수 a, b라는 조건 되게 중요합니다. 실수입니다. 그리고 한 근이 1 플러스 i다. 보통 방정식에서 근을 가르쳐주면 무조건 가장 좋은 방법은 대입이에요. 대입. x 대신에 1 플러스 i를 대입하면 이 식 성립할 테니까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럼 실제 대입을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1 플러스 i의 세제곱, 1 플러스 i의 제곱 요 계산이 간단하지 않아서 따로 떼서 계산을 먼저 해볼게요. 1 플러스 i의 제곱은 완전 제곱식 전개하면 이렇게 되고요. 우리 i 제곱이 항상 얼마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결론은 2i가 됩니다. 그럼 1 플러스 i의 세제곱은 제곱을 이용해서 조금 더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1 플러스 i의 제곱이 위에서 2i였기 때문에 이렇게 전개해서 한 번 더 적어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것을 대입하면 되겠죠? 여기에 대입을 해보면 1 플러스 i의 세제곱은 2i 마이너스 2라고 했고 1 플러스 i의 제곱은 2i와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대입을 해서 정리해줘요. 그러면 지금 뭔가 뒤죽박죽 섞여있기 때문에 요런 걸로 정리해 주려고요. 이렇게 기억나죠? 그래서 여기 보면 마이너스 2와 b는 여기 오겠네. 그리고 2i와 2ai가 있거든요. 2i와 2ai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기 실수 i는 0꼴이다. 그치? 그래서 복소수 성질에 의해서 0이 되려면 실수 부분도 0, 허수 부분도 0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이너스 2 플러스 b는 0, 2a 플러스 2도 0. 따라서 b는 2, a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그냥 근을 가르쳐 줬을 때 대입을 하는 방법이 가장 빠른 것 같고요. 참고로 이 문제를 푸는 데는 사용되지 않지만 3차 방정식에서 한 근이 1 플러스 i 이렇게 허근이 나왔다면 나머지 허근이 1 마이너스 i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근이 하나 더 있을 거 아니야. 3차 방정식이니까. 그 나머지 한 근은 뭐일 수밖에 없다? 잘은 모르겠지만 실수일 수밖에 없다. 허근은 무조건 짝수로 나타나요. 켤레복소수니까. 그래서 이미 두 개의 짝수, 그러니까 두 개의 켤레복소수가 나왔다면 나머지 하나는 실수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3차 방정식은 한 개의 실근과 두 개의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는 경우다. 뭐 이 정도까지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11번 넘어갈게요. 11번 문제를 읽어보면 가로가 30, 세로가 20. 근데 이제 길이 중간에 있거든요. 근데 폭이 일정해요. x로. 그런 길을 만들려고 하는데 길을 제외한 논의 넓이가 200 이상일 때 x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뭐 식을 세우는 거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전체 넓이에서 길을 빼도 되고요. 전체 넓이에서 길을 빼도 되고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 중간에 길을 없애고 요 길을 없애고 이 초록색 부분만 색종이처럼 요 부분을 떼고 다시 붙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다시 초록색 모양으로 만든 직사각형 모양이 하나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걸 색종이라 생각하고 여기를 오리는 거죠. 여기 다 오리면 요 조각을 다시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직사각형이 되잖아. 그랬을 때 요거의 길이는 중간에 x, 폭이 x인 길이가 없어졌기 때문에 30-x가 될 거고 여기는 얼마? 그렇죠. 20-x가 되겠죠. 그래서 식을 세우면 30-x, 논의 넓이는 20-x인데 이게 200 이상이라고요. 이렇게 세워도 되고 아니면 전체 넓이 600, 20 곱하기 30, 600에서 요 길이를 빼는 거야. 20x. 그 다음 요 길이를 또 빼는 거야. 30x. 그래서 20x, 30x를 빼는데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 두 번 빠진다는 거죠. 이 부분은 가로도 x, 세로도 x인 x제곱이거든요. 넓이가. 이 부분이 두 번 빠지니까 한 번 다시 더해주는 거지.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이렇게 푸나 저렇게 푸나 같아요.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고 두 가지를 다 생각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되는데 활용 문제다 보니까 단 x의 범위를 좀 생각해보자. x는 우선 길이니까 양수겠죠. 그리고 지금
20보다 작아야 돼요. 이 안에서 뭔가 폭이 나오니까 20보다 작고 30보다 작아야 돼. 그럼 공통 범위는 20보다는 작아야 되겠다. 지금 x가 양수여야 되고 30보다 작고 x가 20보다 작아야 돼. 이 세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려면 이 범위가 돼야 된다고요. 수직선 그려보면 공통 범위가 이 범위가 됩니다. 이렇게 설정해놓고 풀면 되는데 x제곱 마이너스 50x 플러스 600이고 200을 미리 이항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럼 플러스 400 이렇게 되거든요. 인수분해가 되죠. 이렇게 x 빼기 10 x 빼기 40은 이렇게 되죠. 아니죠. 이렇게 방향이 바뀌면 안 되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x 10, x 40 가지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 방향은 큰 작작. 큰 수보다는 더 크거나 작은 수보다는 더 작거나 같다. 그래서 x의 범위가 이건데 이걸 답이라고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쌤이 아까 표시해놓은 요 x의 범위 안에서 구한 해가 이거기 때문에 최종 답은 이 범위 안에서 존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와 이거의 공통 범위를 구해주면 그게 답이 되겠다. 그래서 수직선을 한번 그려보면요. 우선 0부터 20 요 범위 안에서 생각을 하자. 그런데 해를 구했더니 어떻게 나왔다? 너무 짧게 그렸나? 10보다는 작거나 같고 40보단 크거나 같다. 40은 이쯤 있겠지? 40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러면 빨강색과 파랑색의 공통 범위를 찾아보세요. 공통 범위는 어디가 된다? 여기가 된다. 여기가. 빨강색과 파랑색이 동시에 지나가는 부분은 여기가 된다. 최종 답은 0보다는 크고 x가 10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게 최종 답이 되겠죠. 0보다는 크고 10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범위를 잘 설정을 해야지 풀 수 있는 것 같아요. 식도 잘 세워야 되지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중단원 문제를 좀 풀어봤는데 대단원 문제도 있잖아요. 대단원 문제 풀이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1반 같은 경우는 오늘이 연강이어서 오늘 했는데 2반은 오늘 그냥 진도를 조금 나가고 내일 연강이라서 내일 대단원 문제도 좀 풀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발표 이제 좀 준비해올 친구들은 요 대단원 문제에서 내가 발표하고 싶은 거 미리 준비 좀 해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연강인 날에 요거 대단원 풀이도 조금 하겠습니다. 우선은 새로운 단원 진도를 조금만 나갈게요. 도형의 방정식이란 단원인데 여기는 기하 파트라고 할 수 있어요. 기하라고 하는 게 쉽게 얘기해서 도형을 다루는 건데 연산 앞에 내용은 연산이 많았거든요. 계산이. 지금은 그렇지 않고 어떤 기하적으로 뭔가 해석을 잘 하면 쉬울 수 있는 단원이에요. 생각보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우선 제일 처음에 나온 내용이 뭔지 봅시다. 우선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할 건데 이게 1번 문제는 우리가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거든요. 한번 풀어볼래요. 우선 눈으로도 풀 수 있잖아. 두 점 사이의 거리. 거리라고 하는 건 기호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수직선 위에서 직선 거리를 말하죠. 가장 최단 거리를 말하는데 A의 좌표가 3이란 뜻이에요. B의 좌표가 9란 뜻이고 옛날에 이렇게 표시했었잖아. 그치? 그럼 거리라고 하는 것은 요거를 말하는데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값이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그냥 계산하면 9 빼기 3은 6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 똑같은 방법으로 요거를 한번 해보면 A, B가 있는데 B의 좌표가 -3이고 A의 좌표가 +2예요. 여기 A란 뜻이고 B란 뜻이에요. 그러면 요 길이를 구해주면 되니까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다. 즉 오른쪽에서 왼쪽의 수를 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2 빼기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다. 그래서 이렇게 좌표가 하나일 때 수직선 위에서는 그냥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무조건 거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유식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어디에서 빼든 상관없다. 절대값만 씌워주면 된다. 3에서 9를 빼도 되고 9에서 3을 빼도 되는데 거리니까 절대값을 씌워주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에 와서 배울 내용은 수직선이 아니라 좌표 평면 위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조금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죠. 요거 한번 볼게요. 지금 선생님 표시를 안 해놨는데 요 점을 A라고 할게요. 요 점을 B라고 하고 A의 좌표를 읽어보면 지금 마이너스 1,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B의 좌표는 대충 그렸는데 여기 얼마? 3,4
4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직접 구해보려고요. 자, 여기서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거는 A와 B를 연결한 직선을 거리라고 하죠. 자, 요거 거리를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 수직선 위에서는 평행했기 때문에 앞에 거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면 됐었는데 얘는 비스듬하단 말이에요. X축과 평행하지도 않고 Y축과 평행하지도 않은 비스듬하게 이렇게 기울기가 있는 이 선분 AB의 길이라고 하죠. 두 점 사이 거리도 되지만 선분 AB의 길이도 됩니다.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이런 방법이 있었어요. 지금 X축과 평행하게 A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립니다. 그 다음에는 B를 지나면서 누구랑 평행하게? Y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어요. 지금 축과 평행하게 그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직각이 되겠죠? 그리고 만나는 점이 생겼기 때문에 이 점을 C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각 삼각형 ABC 보이죠? 이 직각 삼각형 ABC를 이용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직각 삼각형 하면 뭐 생각나지? 가장 중요한 정리. 그렇죠. 피타고라스 정리죠. 그래서 요 길이를 내가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선분 AB의 길이도 구할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거든요. 그러면 우선 AC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자. 이 길이는 어차피 수직선 위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랑 같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 빼주면 돼. 3 빼기 1 되겠죠. 여기서 3이라는 거는 B의 X좌표거든요. 3 빼기 1. 보여요? 그럼 값은 얼마다? 4가 나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이번엔 요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B의 Y좌표 4에서 A의 Y좌표 1을 빼주면 되잖아. 4 빼기 1. 4 빼기 1. 그래서 여기 3이 됩니다. 그러면 3, 4, AB의 길이는 자동으로 얼마다? 5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은 AB의 제곱은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과 같기 때문에 AB의 제곱이 25가 되고 AB는 원래 풀마운데 길이니까 양수로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구하는 거죠. 자, 다시 정리 한번 할게요. 이 3은 어디서 나왔어? 이 3은 Y좌표 길이 뺀 거에서 나왔죠. 4 빼기 1. 이 4는 어디서 나왔어? 3 빼기 1. 그리고 이 제곱의 합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구했다.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 항상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하는 건 시간이 조금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리를 이해했기 때문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렇게 공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방금 했던 거랑 똑같아요. X좌표끼리 빼서 제곱, Y좌표끼리 빼서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운다. AB의 제곱이 X좌표끼리 뺀 거의 제곱, Y좌표끼리 뺀 거의 제곱인데 거기다가 루트 씌워야 되니까. 그래야지 AB를 구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이 나오는 거죠. 될까요? 그래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스스로 확인하기 보면 AB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루트 적어놓고 헷갈리는 친구들은 이 형태를 미리 이렇게 그려놓는 것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X좌표끼리 빼주는 거지. 여기서 여기를 빼면 돼요. 마이너스 1에 빼기 1 되는 거고 이번에는 Y좌표끼리 뒤에서 앞에 거 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 돼서 답은 루트 5 이렇게 되겠네. 여기 숫자 집어넣으면 되겠지? 얘들아, 이렇게 공식으로 기계적으로 풀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정확하게. 그리고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나는 여기서 여기 안 빼고 여기서 여기 뺄 건데요. 뭐 상관없어요. 어차피 제곱을 할 거니까 여기에서 여기를 빼든 여기에서 여기를 빼든 음수가 나와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차만 정확하게 계산해주면 됩니다. 어차피 제곱을 할 거라서. 제곱하면 똑같잖아요. 양수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기준을 정해놓고 쌤처럼 그냥 뒤에서 앞에 거 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간편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거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기호는 이렇게 되고요. 한 번 더 해볼까? 루트 뒤에서 앞에 거 마이너스 1의 마 3의 제곱 더하기 4 빼기 1의 제곱. 이게 하다 보면 조금 빨라지거든요. 16 플러스 9라서 그냥 똑같네. 5가 나오겠다. 루트 25니까. 그런데 이렇게 원점이 있는 경우에는 정말 좋습니다. 원점은 X좌표랑 Y좌표가 모두 0이기 때문에 빼도 티가 안 나잖아요. 그쵸? 그럼 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없다? 걔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원래는 마이너스 2 빼기 0인데 0 할 필요가 없는 거지. 3 빼기 0인데
0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원점과 어떤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는 얘를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얘의 제곱의 합의 루트 씌우면 끝난다. 4, 9, 13 이렇게 됩니다. 연습을 좀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세 점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는 어떤 삼각형인지 말하시오. 얘들아, 지금까지는 기초적인 거를 했고요. 진짜로 이제 해야 되는 게 이런 문제거든요. 세 점을 주고 걔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 얘기해야 되는데, 보통 뭐 이등변 삼각형, 직각 삼각형, 뭐 직각 이등변 삼각형, 뭐 여러 가지 정삼각형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변의 길이를 알아야 돼요. 길이. 그래서 여기 보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AB의 길이 구하고 BC의 길이 구하고 AC의 길이 그냥 구하는 거예요. 구하면 길이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다 같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정삼각형이야. 두 개만 같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이야. 다 달라요. 그러면 다 다르면 특별한 특징이 없잖아. 그러면 마지막에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면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는지 확인합니다. 어떻게 확인하느냐? 가장 쉬운 방법. 이게 가장 긴 변이잖아요. 지금 루트 85가. 그러면 얘 제곱이 이 제곱의 합과 같으면 되는데, 뭐 안에 85잖아요. 68 더하기 17을 하면은 85 나오잖아요. 그래서 쉽게 확인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하나 해봐도 됩니다. 루트 85의 제곱이 루트 68의 제곱이랑 루트 17 제곱의 합한 것과 같잖아요. 그럼 얘는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기 때문에 다른 변의 길이에 대한 특징은 없지만 직각삼각형이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어디가 직각인지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직각삼각형인데 지금 가장 긴 변이 루트 85니까 BC란 말이에요. BC를 빗변으로 그려주면 여기가 직각인 부분이 각 A가 되거든요. 제 답을 적을 때에는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 이렇게까지 적어줘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문제 3번으로 연습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천천히. 이거는 가져가서 풀자. 자, 이 문제로 좀 차근차근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 그랬죠? 제일 먼저 세 변의 길이를 그냥 구하자. AB, BC, CA. AB 여기 있잖아요. 뒤에서 빼든 앞에서 빼든 빼기만 잘해주면 된다. 단 X는 X끼리, Y는 Y끼리. 6 빼기 2의 제곱. 이게 바로 되면 이렇게 바로 적으세요. 3 빼기 5의 제곱. BC는 지금 따라가야 돼. BC는 C에서 B를 뺄 거예요. 0 빼기 6의 제곱. 마이너스 4 빼기 3의 제곱. 어디서 빼든 상관없다 그랬어. CA 같은 경우 여기 CA 보이죠? 얘랑 얘 선생님 무조건 뒤에서 앞에 거 빼거든. 습관이 0 빼기 2의 제곱 마이너스 4 빼기 5의 제곱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얼마야? 8, 8이 64 68 요건 얼마예요? 6, 6이 36 49 되나요? 그러면 85 요건 얼마가 되나요? 4, 99, 81, 85 이렇게 되나? 그래서 얘들아 여기 보여? 보이죠? 두 변의 길이가 같아. 그런데 가장 긴 변의 길이 요거는 보자. 요거 말고는 피타고라스 정리는 성립하지 않은 것 같고, 그쵸?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아야 되는데 지금 이미 여기 길이가 두 변의 길이가 같고 여기 밑에가 짧은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답을 적을 때 어떻게 적어야 돼? BC랑 CA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일 수도 있거든요. 문제 잘 봐야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BC는 CA인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렇게 적으면 끝납니다. 자, 그러면 다시 교과서로 돌아가서
요걸 볼게요. 예제 2번. 예제 2번. 요거는 두 점 A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점 P의 좌표를 구하시오. 지금 우리가 모르는 어떤 점 P의 좌표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모르니까 이렇게 우리 보통 모르는 거 이렇게 둔단 말이에요. 근데 X축 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X축 위에 있는 점이라는 거는 Y값은 정해져 있다는 뜻이야. Y값이 얼마란 뜻이죠? 축 위에 있다 보니까 Y는 0이란 뜻이다. 문자를 줄여야 됩니다. 최대한. 그래서 P를 A, 0으로 두는 게 가장 첫 번째고요. 지금 같은 거리에 있대요. 그러니까 P가 A와 B가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P는 무조건 A와 B와 같은 거리에 있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A, P는 BP다. 이걸 이용하면 A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AP를 구하면 루트 BP를 구하면 루트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여기에서 여기를 뺄게요. 문자를 가진 거에서 빼는 게 식이 보기가 좋거든요. A 빼기 1. 이거 보이죠? A 빼기 1이니까 0 빼기 1이니까 이렇게. BP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A 빼기 5의 제곱 0 빼기 5의 제곱. 그런데 어차피 이걸 계산하기 위해선 양변의 제곱 해줍니다. 그럼 루트가 날아가겠죠? 그래서 알맹이만 적으면 되는데 알맹이를 전개해서 적으면 2에 플러스 1인데 뒤에 있는 1과 합쳐져서 플러스 2가 되고요. 25인데 뒤에 있는 25 합쳐져서 50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는 날아가고 A는 2항에서 12A가 되고 2를 2항에서 48이 되겠죠. 그럼 A는 4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를 답을 적을 때 조심해야 된다 했죠. 그냥 뭐 A는 4 이게 아니지. 처음에 물었던 건 점 P의 좌표이기 때문에 최종 답은 뭐라고 적어야 된다? 이렇게 뭐 P는 없어도 되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적어줘야 됩니다. 알겠죠? 자, 마지막 문제 4번.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두 점 A,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 Y는 X 위에 점 P의 좌표를 구하시오. 아까 풀었던 문제랑 비슷한데 요게 조금 다릅니다. P의 좌표가 기본적으로 A, B인데요. 직선 Y는 X 위의 점이라 그랬잖아. 그럼 이 직선이 어떤 직선인지 보세요. 이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은 특징이 X랑 Y가 항상 같대요. 그래서 1, 1 같은 거, 2, 2 같은 거, 2분의 1, 2분의 1 같은 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루트 2, 루트 2 이런 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게 이 직선이거든요. 그러면 점 P도 이 직선 위에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P는 무조건 A, A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이걸 A, B라고 두면 이 문제 풀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러면 아까처럼 같은 거리에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제곱을 해도 같아요. 제곱을 미리 하는 이유는 어차피 루트가 있을 거기 때문에 양변에 제곱을 해주면 루트를 안 적고 바로 알맹이만 적어서 계산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어찌됐건 AP를 적어볼게요. AP는 A 빼기 2의 제곱, A 빼기 5의 제곱이니까 여기다 원래 루트 씌워야 되는데 제곱 했기 때문에 루트 없애도 됩니다. 그 다음에 BP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A 빼기 1의 제곱이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하고 나서 계산을 자세히 보면 양쪽에 A제곱이 동시에 생긴다는 거 볼 수 있어요. 여기도 A제곱, 여기도 A제곱. 그러면 없어지겠지? 그래서 아예 제외를 하고 생각을 하면 마이너스 4A 플러스 4가 되고요. 10A 플러스 25가 되고요. 2A 플러스 1이 되고 마이너스 8A 플러스 16이 됩니다. 이 정도 할 수 있겠죠? 한 번 더 정리하면 6A 플러스 29가 되고요. 마이너스 6A 플러스 17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항에서 정리하면 12A는 마이너스 12가 되나요? 그래서 A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답을 적을 때 어떻게 적어야 된다? 좌표로 적어야 된다. 마이너스 1이니까 Y좌표도 마이너스 1이겠지.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은 뭐 크게 어려움은 없었을 거고 오늘 배웠던 그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정확하게 암기하고 거리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구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문제 5번은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요거 옆반에도 똑같이 과제를 냈거든요. 이게 파포스 정리라고 해갖고 이름이 있는 정리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증명이긴 한데 파포스 정리가 뭔가 한번 찾아볼 수도 있고 이 증명도 한번 미리 해보고
발표하고 싶은 친구는 요거 준비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대단원 발표할 사람 준비하고 이 문제도 혹시 발표할 친구들은 준비를 해오면 될 것 같아요. 내일 영강이니까 1시간은 대단원 풀이하고 1시간은 나머지 진도를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